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60년대 남미의 양대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던 산투스는 흔히 펠레의 팀으로 축구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산투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시대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산투스는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리그에서 탑독에 위치해 있던 팀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리그에서 가장 강력했던 팀은 상파울루 FC와 파우메이라스 그리고 코린치아스였죠. 그나마 1950년대에 들어서 산투스는 신이었던 에마누엘레 델베치오를 중심으로 G2와 페페 등의 활약을 앞세워 1955 시즌 주립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그 이듬해에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립리그 2연패를 달성해내긴 했지만 이 두 번의 우승 이전까지 산투스는 1930년대에 단 한 번 주립리그 우승을 한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상파울루 주립리그에서 탑독이라 할 만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팀의 주축이었던 델베치오가 이탈리아로 진출하게 되면서 산투스의 전력이 다시 약해져 우승 경쟁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산투스에 펠레라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고작 16살의 나이로 산투스의 주전을 차지한 펠레는 데뷔 시즌 주립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더니 9시즌 연속 상파울루 주립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바탕으로 1957 시즌부터 1965 시즌까지 총 9시즌간 6번의 주립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며 1959년에 탄생한 전국 리그 타차 브라지우에서도 1961 시즌부터 1965 시즌까지 3차례의 득점왕을 차지하고 5시즌 연속 전국 리그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뤄냅니다. 펠레를 앞세워 브라질을 평정한 산투스는 새로이 탄생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남미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심을 불태웠습니다. 산투스로서는 다소 아쉽게도 바이아와 파우메이라스에게 밀려 두 번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참전하지 못하였으나 1961 시즌에 조립리그와 전국리그를 모두 제패하는 데 성공한 이후 1962 시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참전하게 됩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참전한 산투스는 조별리그에서 데포르티보 무니시팔, 세로 포르티뇨를 여유롭게 누르고 준결승에서 우니베르시다드 카틀리카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3연패를 노리던 디펜딩 챔피언 페냐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산투스는 다소 운이 없게도 펠레가 부상을 입은 탓에 1차전과 2차전에 출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력이 온전한 페냐롤을 상대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1차전에서 펠레의 파트너인 쿠치뉴가 맹활약하며 2골을 기록. 산투스는 알베르토 스펜서를 앞세워 페냐롤을 꺾고 승리를 차지하면서 2차전에서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전 플레이오프를 치를 기회를 잡아냅니다. 우승팀을 가리게 될 대망의 3차전 펠레가 부상해서 복귀에 돌아왔고 돌아온 펠레가 2골을 넣는 맹활약을 하면서 산투스는 페냐롤을 3대0으로 완파하며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을 달성. 산투스는 페냐롤을 끌어내고 남미를 제패한 팀으로 올라서게 됨과 동시에 남미 유일이자 세계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한 팀으로 남게 됩니다. 트래블 이후 산투스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팀 자격으로 인터콘티넨탈컵에 참가하여 유러피언컵 우승팀이었던 마리오 콜루나와 에우제비우의 벤피카와 맞붙었는데요. 인터콘티넨탈컵에서 산투스는 1차전에서 2골,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무지막지한 활약을 보여준 펠레를 앞세워 벤피카를 상대로 1, 2차전 도합 8대4의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해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산투스는 차후 시즌에서도 펠레를 앞세워 가린샤가 버티는 보타포그와 안토니오 라틴이 이끄는 보카 주니어스를 격파하고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2연패를 달성하였고 다시 한번 인터콘티넨탈컵에 참가하게 됩니다. 인터콘티넨탈컵에서 만난 상대는 지안니 리베라의 AC 밀란이었는데 1차전에서 산투스는 펠레의 2골에도 불구하고 4대2의 스코어로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산투스는 2차전에서 펠레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호세 마시아 페페와 리마의 활약을 앞세워 AC 밀란을 똑같은 스코어인 4대2의 스코어로 격파, 3차전에서 1대0의 스코어로 신승을 차지해 인터콘티넨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금 세계 챔피언 자리를 유지합니다. 참고로 인터콘티넨탈컵에서 유럽팀을 꺾고 2연패를 달성한 남미팀은 인터콘티넨탈컵이 도요타컵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산투스가 유일했으며 도요타컵으로 개칭된 이후를 포함해도 상파울루까지 단 2팀뿐입니다. 산투스 전성기의 멤버로는 펠레, 쿠치뉴, G2, 호세 마시아 페페, 도르발, 지우마르 등이 있었습니다. 펠레는 브라질에서 국보로 지정할 정도였던 두말할 것 없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으며 쿠치뉴는 고작 14살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한 선수이자 펠레의 환상적인 콤비였던 선수입니다. G2는 당시 산투스의 최고참 선수이자 펠레의 등장 이전까지 산투스 최고의 선수였고 호세 마시아 페페는 산투스에서만 헌신했던 원클럽맨이었죠. 도르발 역시 펠레를 위시한 산투스 공격진의 한 축을 맡은 선수였으며 지우마르는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였습니다. 산투스는 아쉽게도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한 탓에 차후 시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준결승에서 인디펜디엔테에게 패하여 3연패 달성에 실패하였고 그 다음 시즌에는 복수를 위해 이를 갈고 있던 페냐롤과 준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탈락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특히 페냐로가 준결승전은 1, 2, 3차전 도합 9대8의 난타전이었으며 연장전까지 돌입했었죠. 그러나 몇 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산투스의 명성 자체는 건재했습니다. 브라질 내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였고 산투스는 최강이라는 명성을 지닌 채로 유럽 각국을 순례하며 강팀들과 비공식전을 숱하게 치를 정도였죠. 그런데 최강의 지위를 지니고 있던 산투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는데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브라질 축구협회였습니다. 1966년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 축구협회는 월드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브라질 클럽들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참가를 막아버립니다. 이로 인해 산투스를 포함하여 브라질 클럽들은 한 시즌을 통째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산투스는 왕좌 탈환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됩니다. 다만 산투스도 딱 한 시즌 본인들이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참가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시즌은 월드컵이 끝난 다음 시즌인 1967 시즌이었는데 브라질 국가대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 산투스는 1966년 월드컵 후유증에 직격탄을 맞았던지라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국리그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참전을 기권하였죠. G2가 은퇴한 것을 시작으로 산투스의 전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브라질 축구협회는 1969 시즌에 또 한 번 1970년 월드컵 예선을 이유로 산투스를 비롯한 브라질 클럽들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출전을 금하였죠. 그리고 산투스는 그 사이에 더욱더 팀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물론 1969 시즌에 산투스는 부활한 펠레와 카를로스 아우베르투를 앞세워 주립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하였지만 전국리그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브라질 축구협회가 브라질 클럽들에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참가를 다시 허용해줬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강팀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산투스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참여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펠레가 은퇴한 이후 산투스는 21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전국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주립리그에서도 다른 팀들에게 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단 한 번도 주립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였죠.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서야 산투스는 호비뉴와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잠시나마 과거의 위상을 일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